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7세의 한 남성이 새로운 사랑을 꿈꾸며 시작한 연애가 결국 모든 걸 잃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는 몇 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던 중 지인의 소개로 55세 여성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반신반의했지만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용기를 내어 시작한 만남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상대 여성은 활기차고 다정했고,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라며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고, 삶의 의욕까지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여성이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이야기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실 거죠?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67세의 남성 김영수 씨는 몇 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냈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55세 여성 박미정 씨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연애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막상 만나보니 그녀는 활기차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박미정 씨는 밝은 웃음으로 김영수 씨를 반겼고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다. 그녀는 그에게 인생을 다시 즐겨야 한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오랜만에 설렘을 느낀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고 혼자 있을 때와는 달리 삶의 유까지 되찾을 수 있었다. 연애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며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박미정 씨의 부탁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들이었다.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픈데 좋은 안마의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김영수 씨는 흔쾌히 좋은 안마의자를 구입해 주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것이 기쁘기도 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부탁은 점점 더 커졌다. 우리 여행 한번 다녀오면 좋겠어요. 제주도에 가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김영수 씨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함께 바다를 보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겼다. 그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여행 중에도 그녀는 명품 가방을 갖고 싶다거나 좋은 호텔에 묵어야 한다며 계속해서 소비를 요구했다. 이후에도 그녀는 종종 집이 낡아서 불편하다며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고 자신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 같이 살려면 집을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주방도 너무 오래됐고 화장실도 손봐야 해요. 김영수 씨는 고민했지만 그녀가 서운해할까봐 결국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딸의 결혼식을 언급했다.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신혼집을 마련해야 해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는 그녀의 가족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주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돈이 필요할 때만 유독 다정하게 행동했고 필요할 때가 지나면 연락이 줄어들었다. 가끔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그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그녀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 아직도 붙잡고 있어? 이제 돈도 웬만큼 받았으면 정리해야 하는 거 아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이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던 것일까? 그녀에게 그동안 베풀었던 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을까? 김영수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엉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과연 진짜 사랑이었을까? 그녀에게 베푼 모든 것들이 과연 진심이었을까? 다음 날,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이 문제를 꺼내보았다. 어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내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박미정 씨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해예요. 친구가 장난친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의 행동은 이상했다. 그는 며칠 동안 그녀를 지켜보며 스스로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돈과 관련된 부탁을 계속했다. 결국 김영수 씨는 결심했다.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그녀는 태도를 바꿨다.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녀는 감정적으로 그를 몰아붙이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김영수 씨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대로 끌려가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모든 걸 정리하기로 결심했고 그녀와의 관계를 끝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상대로 금전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그녀에게 일정 금액을 건네주어야 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집을 처분하고 고향을 떠나기로 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홀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생각에 허탈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앞으로의 삶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그날 밤 김영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거짓이길 바랐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여태껏 자신이 해준 것들을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이 그녀의 요구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먼저 뭔가를 해주겠다고 나선 적은 거의 없었다. 언제나 그녀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여도 괜찮은 걸까? 며칠 동안 그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앞에서는 다정하고 상냥했지만 친구들과 통화할 때는 거칠고 계산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후에 찾아왔다. 그는 우연히 그녀의 집 근처에서 한 중년 남성과 함께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 남성은 그녀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웃고 있었다. 김영수 씨는 눈을 의심했다. 그는 몇 걸음 물러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 남성이 그녀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는 모습까지 보이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야? 그녀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의 거짓말이 너무나도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다.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쓴 돈 다 돌려받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그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다. 나는 돈을 돌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도 더 이상 당신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격분하며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피해자인 듯 행동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속지 않았다. 그는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처분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출발하는 기차 안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생각에 허탈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 일을 통해 그는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차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다짐했다. 앞으로의 삶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김영수 씨는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박미정 씨는 그를 그냥 보내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거 다 계산해봐요. 당신이 원해서 해준 거지만 나도 이 관계를 유지하느라 희생한 게 많아요. 그냥 끝낼 수는 없어요. 그녀는 자신이 받은 돈과 선물들을 언급하며 자신도 이 관계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녀는 김영수 씨에게 법적 대응까지 운운하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랑 상담해봤는데 내가 당신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당신이 책임져야 한대요. 김영수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망연자실했다. 그녀와 나눴던 추억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다. 변호사는 그에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쪽에서 계속 시비를 걸면 장기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민 끝에 그녀에게 일정 금액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더 이상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미정 씨가 자신만을 상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그녀를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 여자한테 당한 사람이 당신뿐만이 아니에요. 전에도 다른 남성들이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결국 돈을 뜯긴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됐죠. 그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좌절했다. 자신이 바보처럼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처음부터 그녀는 순수한 감정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정리를 마치고 오랫동안 살았던 도시를 떠났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다시 사람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했다. 외로움은 때때로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지만 그 틈을 노려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김영수 씨는 법률 상담을 받고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다. 변호사의 말대로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상황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박미정 씨는 그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다. 당신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며 그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려 한다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적인 말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김영수 씨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했고, 심지어 그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해 그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를 이용하고 버린 거예요. 몇몇 지인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김영수 씨에게 연락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다. 그는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고 평생 지켜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그녀와의 모든 연결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SNS 계정을 삭제했으며 심지어 평소 다니던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는 그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녀가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여자 또 다른 사람한테 접근했더라.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이야. 김영수 씨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와 관련된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힘들게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했다. 기차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는 여전히 외로웠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이 자신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다. 김영수 씨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다시 그를 덮칠까 두려웠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로 다짐했다. 고향의 풍경은 한결 따뜻했다. 오래된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그를 위로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운영하는 작은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젊은 시절 책을 좋아했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살았던 취미였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영수 씨, 요즘 얼굴이 한결 밝아졌어요. 모임에서 알게 된 한 사람이 말했다. 그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도시에서 힘들어하던 그때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박미정 씨와의 일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 상처를 통해 배운 것이 있었고 그것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다. 과거를 후회하며 남은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 다행이다. 그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고향에서의 생활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김영수 씨는 마을 회관 앞에서 우연히 한 중년 여성을 마주쳤다. 그녀는 독서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오늘도 산책 중이세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김영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도 자연스럽게 답했다. 네, 요즘 걷는 게 습관이 됐어요. 조용한 마을이라 그런지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앉았다. 김영수 씨도 옆에 앉아 함께 햇살을 바라보았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사람을 믿고 기대려 했는데 결국 상처만 남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김영수 씨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아픔과 동시에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인연도 만나게 되겠죠. 그녀는 담담한 미소를 지었고 김영수 씨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는 너무 조심하려다가 사람 자체를 밀어내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독서 모임에서도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함께 책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김영수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관계를 위해 천천히 걸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그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미소 지었다. 언젠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생긴다면 그때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았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